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스라이팅 2탄입니다. 네, 오늘은 가스라이팅 1편에서 2탄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상대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1편의 내용이 간단히 어떤 거였죠? 1편에는 가스라이팅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자신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특히 좀 제일 코어 핵심 중 하나는 내가 내면에 죄책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에 좀 더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 어떤 유형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원인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가스라이팅 하는 상대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 항상 시작할 때 이런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고 이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영상들 주제 자체가 이런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떠나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 결과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야기들이.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 바로 당장 이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라는 게 사실상 어려울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는 왜 못 끊어내나 또다시 죄책감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바로 당장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느끼기보다도 우선은 현실적인 것들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봐가면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더 자세히 상의하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우선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스펙트럼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의도가 없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행동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패턴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가해자를 너무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저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다 보면 또 내 마음을 억누르고 상대방 마음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또 발동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내 마음은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상대 마음만 맞춰주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굴러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인은 뭘까, 이런 행동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해서 상대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상대의 행동이 어떤지가 우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도 상대방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마음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나한테 집중을 먼저 하려고 하자라고 보는 게 우선은 조금 더 내가 통제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면 무력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내 마음을 조정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집중하자라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바운더리라고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경계선을 지키자라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에는 나의 믿음, 나의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내 감정이 정확히 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장할 건 주장을 하고, 이걸 침범하려고 한다거나 이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질 때는 여기서 난 더 이상 그만하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내가 더 침범당하면 이 대화를 중단시킨다거나, 관계에서 안타깝지만 내가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하고 걸어 나온다거나, 나만의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히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방법 중 하나는 사실은 일기를 꾸준히 써보는 것도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이라든지 사소한 뭔가 이렇게 다른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좀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은 너가 믿는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이런 것들이 나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써놓는 것도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런
이런 일을 겪었었고 이런 일은 확실한 사실이구나. 내가 나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나의 확실한 사실들이고 이걸 토대로 내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보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침범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나는 우선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대화 못하겠다 하고 걸어 나온다거나 관계 자체를 잠깐 우리 거리를 두자 하고 나온다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경계가 침범당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내가 마음만 먹고 또 침범당했는데 또 나도 모르게 적응을 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가스라이팅 하는 상대도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내가 이렇게 푸시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기도 하고 나도 내 자신한테 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는 식으로 더 이제 좀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경계를 확실히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는 이건 더 이상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딱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들에서도 보면 항상 이제 가해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고립시키면서 약간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죄책감 유발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로즈마리의 아기, 악마의 시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도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못 만나게 하죠. 나 아니면 내 편인 사람들만 같이 만나게 하려고 가해자가 하면서 이 피해자가 좀 고립당하면서 내 현실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1대1 관계였을 때 그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가능하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힘을 좀 낮추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지지를 얻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 들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안 그래도 내가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가스라이팅 피해자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다 너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아니면 너 힘들겠다 하지만 좀 더 힘내봐라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당연히 훨씬 좋고 또 가스라이팅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고립시키면 가스라이팅에 더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남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남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쇄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건 좋지 않군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대응법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경우에는 내면의 죄책감이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 그거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쪽에 내면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내 자신한테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 심리학에서는 내재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했던 어떤 상대의 목소리를 내가 그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재화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나치게 가혹했던 선생님, 너무 지나치게 나한테 책임만 묻던 부모님 아니면 어떤 내 죄책감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했던 어떤 단체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나한테 커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나한테서 나오는 목소리일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고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었고 그 목소리를 내가 내재화했던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재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랑 진짜 내 모습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나는 진짜로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를 내가 내재화했기 때문에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다. 이런 쪽으로 좀 알아채면서 나의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은 덜어낼 수 있어야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탄에 나오는 유형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좀 취약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보는 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에서도 장기간 이어가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겠네요. 그렇죠. 내 내면의 상처라든지 힘들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내가 적응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스라이팅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지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번에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